한의학적으로 임신이 어려워서 공을 좀 들여야 되는 분들을 이제 어떤 유형이 있는지 제가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선 동의보감에 보면 여자가 자식을 얻으려면 월경을 고르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 또 남자는 신이 넉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욕망을 너무 많이 갖지 말고 마음을 좀 맑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몸과 마음이 다 좋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래서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 첫째 생리가 불순한 경우 있어요. 생리불순. 그러면 이 생리를 한다는 얘기는 자궁 기능이 성숙되고 활발하게 활성화돼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잘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생리를 잘 한다는 얘기는 생리가 주기적으로 또 통증 없어야 되고 색깔도 빨갛게 이뻐야 되고 양도 일정해야 되고 그게 이제 생리를 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리가 안 좋은 경우. 또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랫배가 찬 사람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궁이 찬 거예요. 예, 자궁이 차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딸 시집 보낼 때 어떻게 하셨는지 혹 아세요? 손발이 차다. 그러면 결혼해서 아기 못 낳을 테니까 손발 따뜻하게 해서 모 막 다려서 먹였잖아요. 익모초.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들은 이런 뭐 책에서 배우고 실험을 하고 이러지 않아도 이미 손발이 차면 자궁이 차니까 임신이 어렵다를 알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궁이 차도 임신이 잘 안 돼요. 자궁이 겨울이면 거기서 생명이 싹 틀 수가 없는 거예요. 봄날이어야 이렇게 싹이 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그다음에 또 배에 살이 너무 많이 찐 분들. 예, 기름이 낀 거죠. 그래서 이제 배가 살이 찐 분들. 이런 분들은 노폐물이 많이 쌓인 거예요, 배에. 예, 이런 분들. 또 몸이 유난히 마른 사람들. 몸이 마른 사람들은 혈이 부족한 거예요. 피가 부족해서 충분히 길러주질 못한 거예요. 자궁에 피가 충분해야 거기서 생명이 싹 트거든요. 근데 이제 몸이 많이 마른 사람들은 그게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도 임신이 잘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여기다 그림을 하나 재밌는 걸 그려볼게요. 제가 뭐를 그린 것 같이 보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아세요? 이쪽이 남자 같죠? 예, 이쪽이 남자입니다. 이쪽은 여자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남자의 체형은 이렇게 생긴 체형이 기본형이고 이렇게 생긴 형은 여자의 기본형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깨가 딱 부러지고 또 이렇게 키도 크면서 그렇죠. 골격이 발달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남자예요. 그리고 여자는 엉덩이 있는 데가 좀 이렇게 펑퍼짐하게 발달하고 또 이제 어깨는 좁고 이래야 여성으로서 그 기능을 잘 할 수가 있는 건데 여자분들 중에 이런 체형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기골이 장대한 분들. 기골이 장대한 분들은 남자 같은 여자다 볼 수 있어요. 그럼 남자도 이렇게 생긴 남자 있잖아요. 그럼 여자 같은 남자예요. 여자가 이렇게 생겼다. 남자 같은 여자.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성향이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도 임신이 어려워서 공을 들여야 된다. 그다음에 유산을 또 많이 해요. 유산. 그렇죠? 유산을 하게 되면 밤송이 아시죠? 밤송이. 밤송이가 가을에 이제 이렇게 추석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영글어서 딱 벌어지죠. 그럼 밤알 꺼내기가 좋죠. 밤알이 싹 빠져나오니까 여기에 이제 흉터가 없는데 이 밤송이 들 영그른 거를 억지로 깨트린다 그러면 밤알이 잘 빠져나와요? 아니죠. 그러고 이제 억지로 꺼내면 그 속에 이렇게 상처가 생기듯이 우리 자궁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을 했다가 억지로 이제 유산을 시키거나 또는 살기가 여기 못 살겠다 해서 유산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도 자궁 속에 상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산을 했을 때는 이 유산 후유증을 없애는 치료를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보통은 그냥 유산하면은 그냥 몸이 별로 불편한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이후에 이제 그 후유증 치료를 안 해놓으면 임신이 잘 안 되거나 또는 습관성 유산이 되거나 이런 확률이 높아요. 동의보감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유산을 한 후에는 출산했을 때보다 10배나 더 치료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미 이거를 다 알고서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6번째는 뭐냐 하면 자궁이 탁한 경우
이제 자궁 속이 탁한 경우 계류유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계류유산. 아기가 자궁 속에서 이제 참 미안한 얘기지만 살지 못하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이 되는 경우인데 자궁이 혼탁해도 아기가 여기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도 임신도 안 되고 임신을 해도 10개월을 못 길러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7번째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 제가 참 칠판을 이쁘게 못 쓰네요.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 그래서 아주 이제 뭐 긴장도 잘하거나 마음이 안정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도 자궁이 안정을 하지 못하니까 임신이 안 돼요. 제가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보면 너무들 잘 알아보시네요. 이제 머리고 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볼까요? 예. 여기 머리는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밖에 나와 있는 머리다. 여기 생식기는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음두라고 얘기를 해요. 숨어 있는 머리.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 똑같이 두자를 머리 두자를 썼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여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여기가 여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생각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은 자궁이 안정이 안 되니까 임신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그 7번째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분들도 임신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는 자궁이 깨끗해도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임신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다 정확하게 찾아서 그거 해결을 해주면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인 불임 치료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